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어제 아래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정상회담은 결국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평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멱살 잡고 싸움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힘이 없는 나라는 서름을 당한다. 뭐라고요? 힘이 없는 나라는 서름을 당한다. 우리나라는 1950년도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우리 남한을 38선 이남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기습 공격 침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에 피를 많이 흘리면서 고생하고 반격하고 다시 반격해서, 그래서 9월 10월 달까지 해서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다가 1950년,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중공군이 참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사후퇴를 했습니다. 일사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쫓겨 내려왔고, 그리고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다시 대규모 참전을 더 해서 인해 전술로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는 다시 끝까지 싸우고, 그렇게 해서 원상태의 약간 변형은 있었습니다만은 원상태의 휴전선을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그 북한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켜낸 겁니다. 38선까지 원상태.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국토의 90% 이상, 국토의 90% 이상, 아마 92%, 93%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90% 이상을 밀려는 상황에서,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격을 해서 올라갔다가 중공군 참전을 해서 우리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밀어붙여서 원 상태에서 휴전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 7월 27일, 7월 28일인가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회담을 해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UN 참전국 16개국, UN 16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고, 그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이 도와줬고, 그 다음에 영국이죠. 이런 식으로 도와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도와준 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게, 우리 국민들이 미군이나 영국군이나 그 프랑스, 다른 캐나다, 뉴질랜드, 다른 이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총을 들고 달려나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이 나라를, 그 머나먼 땅에서 와서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남한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 겁니다. 노력했고, 우리가 앞장서서 피를 흘리고 나라를 지키고 원상태까지라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은 살아있구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그 이후에도 우리를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상황에서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자국의 영토를 20% 뺏긴 상태입니다. 20% 뺏긴 상태인데, 그런데
무기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큰 그림이 있고, 미국이 자기들이 또 난제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국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 중국은 미국에게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미국은 전 세계에 자기들의 국가 이념,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이거를 퍼뜨리는 거고요. 중국은 중국의 나름대로 자기 국가 목표와 그게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공산주의 국가고, 그리고 중국의 자기들 목표가 뭐냐? 자기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하는 것, 그리고 자기 나라 안에서만 그걸 건설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고 적화 통일을 하는 게 북한의 목표고, 중국의 목표는 뭐냐? 전 세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거기에서 중국이 대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그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중화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중화사상. 그 중화사상이 들어있는 공산주의 국가임에서도 중화사상에 들어있는 얘들이 지금 미국한테 정면으로 싸움을 해서는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우회 작전을 폈는데, 우회 작전을 펴는 게 그게 진짜로 살짝 우회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전쟁을 하는 실제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한테 대해서 미국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 다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가, 불법 이민자가 넘치게 만들고, 그리고 미국 안에 그리고 마약을 계속 퍼뜨리고, 펜타닐인가? 예. 제가 마약 쪽은 제가 조금 약한데, 뉴스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마약이 심각하다. 아마 이름이 펜타민이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마약이 기존보다도 몇백 프로 더 증가해서 이게 큰 사회적 문제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저작년에서 계속 서울에 강남 학원가에서 이렇게 마약을 음료수를 마셔보라 그러면서, 그게 벌건 대낮에 이렇게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마약을 퍼뜨리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마 전쟁은 그때 아마 시작됐었던 겁니다. 그래 하면서부터 시작해가 야금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비밀 경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중국 정치를 하는 녀석들이 우리나라에, 물론 중국의 고위 공직계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높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 주요 기관에 있는 사람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매수를 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게 코를 끼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혹시나 알아차릴까 싶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언론 매스컴을 다 장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알면서 그걸 거기까지 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다른 모든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각성하고 데모를 해서 나라를 뒤집을까 싶어서, 그래서 판사들이 법 쪽에까지 장악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중국 쪽에서, 중국인들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들어가 있죠. 국적 이진이라든가 오호헌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애들까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판결문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헌법 체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중국의 입김을 작용하게 만들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판사, 그리고 언론 매스컴,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교조 민노총과 합세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뭘 하는 겁니까? 얘기가 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하고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칼입니다. 칼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우리의 저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슴을 찔러서, 자 보십시오.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기 가슴을 찔렀는데 지금 피가 나면서 1cm, 2cm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1cm만 더 들어가면 우리의 심장이 뚫립니다. 칼이 심장을 뚫고 나갈 판입니다. 그런데 칼 1cm 뚫기 전에 칼이 들어가서 가슴에 피가 나고 있습니다. 피가 철철 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1cm만 더 들어가면 심장에 꼽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건데, 가슴에 꼽히기 딱 1cm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비상계엄을 때렸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때리면서 거기서 중국 애들,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 애들을 체포해서 미국에 보내는 겁니다. 미국이 그 데리고 갔는 애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고,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 전자투표 제도를 중국 애들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개입을 했고, 그리고 전자해커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리고 컴퓨터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미국이 그대로 데리고 간 해커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하고, 아마 미국은 다 기록을 다 증거를 다 확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되는 게 독일의 공영 TV에서, 그게 공영 TV, 우리로 치면은 KBS입니다. KBS에서 대놓고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에 의한 탄핵, 계엄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는 이 세력이 누구냐? 그게 중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고, 물론 중국이 주도를 했겠죠. 주도를 했는데 북한이 따라와가 협조를 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남한을 공산을 시키고, 중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성으로 만들고, 성 한 개의 성으로 전락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잘나고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문화 대혁명처럼 피의 숙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상태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 우리를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중국 유학생이 10만 명이 넘는 애들이, 걔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가고 걔들 90%가 다 출석 체크만 해놓고 다 돈 벌러 간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중국 화교 유학생들, 중국 본토 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잖아요. 수업을 90% 이상 불참을 해도 출석 인정을 해주고, 거기다가 걔들은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400만 원 돈을 벌죠. 돈을 벌면서 장학금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또 받습니다. 출석도 안 하면서 수업 들어오지도 않아도 그래 해도 돈을 벌고 돈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학점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걔들이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중국 유학생들이 하나같이 중국 공산당 당원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고, 그 자식들이 유학을 갔는 게 미국을 가든 우리나라를 오든 일본을 가든 다 북한처럼요 똑같습니다. 이 머릿속에 사상이 똑바로 박혀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적대적인 세력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상이 투철한 애들,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앞잡이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중국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누구냐? 그게 외국에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 그리고 공자학원 학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0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하나같이 중국의 스파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수업도 옳게 안 들어가고 돈만 챙겨, 돈을 벌고 장학금까지 받아, 성적도 별로 안 좋아, 한국말도 옳게 못해.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언론사에 취직하고 공기업에 취직하고 판사로 나갈 수 있고 검사로 나갈 수 있고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약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또 좋아하는 분야나 금융이든 금융 분야, 공기업 이런 데도 취직이 들어가고, 그리고 3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1cm를 남겨놓고 가슴에 칼이 찔린 상태 1cm만 더 들어가면 우리의 심장까지 칼이 파고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1cm를 남겨놓은 상태, 아마 지금은 그래도 0.5cm까지 갔을 겁니다. 그래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는지 마침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서, 이거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애들이나 북한 애들이나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간첩이 어딨어 이래 말했는 그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간첩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겁니다. 간첩이란 말을 설사 안 한다고 해도요, 우리나라의 정치인, 수많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판사, 검사 다 공무원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도 공무원이고요. 이 사람들이,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봉사자인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국민을 나 몰라라 그러고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외국인을 챙겨주는 거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더 챙겨주고 의료보험, 건강보험 모르죠. 또 국민연금 한번 챙겨줬을지요. 그런데 국민연금까지는 뭐 안 줬겠지만은, 그래도 주택연금에, 학자금에, 뭐에, 취직에, 그 다음에 외국에 자기 고향 한번 갔다 오는데 비행기 항공료까지 다 챙겨주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실정.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걸 딱 보면은 힘이 약한 나라는 망한다. 힘이 약한 나라는 서름을 당한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서름을 당한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